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멀고 먼 옛날의 이야기이다. 이 땅 위에 사람이 생겨나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으며 그 사이에서 권력이 생겨나 각자의 나라를 만들어 나갔다. 그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은 이를 왕이라고 불렀다. 나라마다 사용하는 언어도 달랐으며 어느 곳에서는 신기하고 진귀한 물건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문명을 이룩한 곳도 있었지만 오히려 발전하지 못하고 되려 퇴화한 곳도 있었다. 자칫 잘못하여 그곳으로 발을 들인 자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 까만 하늘에 별들만 반짝이는 어느 날 밤, 왕이 머물고 있는 처소 위로 커다란 무언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것은 마치 화염에 휩싸인 조류의 알 같았다. 화염에 휩싸인 그 알의 형상이 왕의 처소에 떨어지는 순간 화염에 휩싸였다. 그 모습은 마치 왕궁을 제 둥지 삼아 알에서 깨어난 새가 날아오르기 위해 커다란 두 날개를 퍼덕이는 듯한 모습이었다. 천만다행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왕은 자신의 처소에 머물지 않아 화를 당하지는 않았다. 불덩이가 떨어지는 그 순간 왕은 꿈을 꾸고 있었다. 그 꿈은 앞으로 일어날 왕의 앞날을, 나라의 국운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7인이 왕의 앞에 나타나 그를 피로 물들게 하고 그의 시신 앞에 서 있음으로써 이 나라의 태평성대의 길을 걸어 갈 것이라는 꿈속의 계시 때문이었는지 궁 위로 떨어진 폭염의 불덩어리 때문이었는지 왕은 두 눈을 번쩍 떴다. 식은 땀을 흘리며 가쁜 숨을 내쉬며 일어나 자신의 몸을 이리저리 살펴본다. 어커허, 아니 무슨 꿈이 이렇게도 생생한 것이야. 나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것인가? 아님 나 때문에 나라의 위험이 왔음을 알려주는 것인가? 현명한 왕이었다면 이 꿈을 자신보다는 나라의 운을 위함으로 행동하였을 텐데 지금의 왕은 그렇지 못하다. 나라의 안위보다 왕인 내가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래서 왕은 모두를 죽였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지킨 자들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형제 자매들도 모조리 죽였다. 나라를 부국강병하라는 선왕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아니 그는 처음부터 듣지 않을 참이었다. 그의 심성은 누군가를 지키지도 희생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선왕이 승하는 날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선왕의 죽음이 석연찮았지만 그는 왕위 계승 1순위였고 그의 난폭함을 알고 있는 터라 그 누구도 쉽사리 나서지 못했다. 혹여나 먼저 나서 그의 잘못됨을 꾸짖었다면 그의 형제 자매들처럼, 그의 곁에서 충언을 하던 신하들처럼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렇게 피로 얻은 자리였다. 당연히 빼앗기고 싶지 않은 자리이다. 지금 이 자리는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진 것은 어쩌면 그를 벌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그는 살아있다. 적어도 꿈속에서 위험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도 않고 이 나라와 함께 부국강병을 이루며 살아갔을 텐데. 죄 많은 나에게 왜 알려주는 것인가? 내 부모가 덕을 많이 쌓아 불효한 나를 바른 길로 돌아가게끔 인도하는 것인지, 불쌍한 내 형제 누이들이 날 타이르는 것인지. 자신의 불효와 자신의 손으로 먼저 보낸 형제 자매들의 억울한 죽음을 이미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왕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해왔음을, 그리고 되돌릴 수도 없음을. 그러니 앞으로 그랬던 것처럼 나라보다는, 백성보다는 자신의 욕심대로 또다시 피를 흘릴 것이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 기회를 저버릴 것이다. 짙은 어둠 속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밤이지만 화염으로 인하여 아침이 찾아온 듯하다. 이미 궁하는 화염으로 인해 소란스럽다. 불을 끄려 이쪽 저쪽으로 발 바쁘게 뛰어다는 이들과 온몸에 불이 붙어 절규하는 이들로 귀가 아프다. 하지만 왕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꿈속의 7인, 그 일곱을 어찌 다 찾아낸다 말인가? 그래도 내 한 명은 알고 있지. 당장 이놈을 찾아내. 그때 또 한 번의 굉음으로 인하여 왕은 정신을 번뜩 차린다. 그리고는 출입문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밖의 상황이 너무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이라 왕이 머물고 있는 처소의 문을 벌컥 열고 급하게 뛰어들어와 예를 차리지도 않은 채 말한다.
전하, 큰일이 났사옵니다. 무례함을 무릅쓰고 아래옵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불덩이가 떨어져 왕궁이 불타오르고 있사옵니다. 그 순간 왕은 생각했다. 자신의 꿈속의 계시를, 자신의 운명을 바꿀 무엇인가를. 정말 교활한 왕이지만 비상한 머리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 네, 알고 있다. 꿈속에서 보았던 일이다. 예? 그럼 지금의 밖의 상황을 미리 알고 계셨사옵니까? 궁이 불에 타는 모습이 혹시 그냥 던져본 말이었을 것이다. 예. 불에 타고 있는 왕궁의 모습이 커다란 새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옵니다. 서둘러 궁 안에 모든 이들을 불러 불을 끄게 하고 있사옵니다. 서국이다. 서국에서 공격을 해온 것이다. 온몸을 부르르 떠는 척하며 급히 생각한 말을 내뱉는 왕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하가 깜짝 놀라 예? 어찌 서국이라고? 내 꿈에서 보았다고 하질 않았느냐. 서국의 왕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을, 커다란 새의 형상으로 화염을 만드는 것 또한 서국의 왕만이 할 수 있다. 서국은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살고 있다. 저렇게 불타는 돌덩이도 그 돌덩이가 새의 모양으로 변화하는 것도 모두 서국의 왕이 거닐고 있는 이들이 서국의 왕이 가진 것들로 저러는 것이다. 지엄하신 왕의 말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모든 상황을 미리 예견한 듯이 말하는 왕의 말을 신하는 믿고 있다. 어서 대신들을 불러들이거라. 나라가 위험에 빠졌음이야. 이 나라를 저 불구덩이에서 구해낼 자는 그자뿐이다. 정, 어딘가에 있을 정을 찾아 내 앞에 데려오라. 그자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이다. 예. 전하. 당연히 왕의 속내를 알길 없는 신하는 단지 어명이기에 기필코 청을 찾아내리라. 모든 상황이 척척 풀려나가는 듯한 느낌이다. 꿈속에 왕을 죽이려는 자들. 그 모두를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한 명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자라 확실했다. 그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늘 명분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하늘이 알려주었다. 저 불덩이로 말이다. 역시 하늘은 나의 편이라 생각하는 왕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위해 누군가를 불러들인다. 부르셨나이까? 전하, 은밀하게 서국으로 나의 서신을 전달해야겠구나. 자신이 순간 내뱉은 말이지만 진짜 서국의 왕이 공격해온 것이 아니므로 병사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서국은 여러모로 지금의 이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큰 나라였고 막대한 군사력을 가진 곳이다. 군사력뿐만이 아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것이 잘 어울리는 양국 간의 표현이다. 앉은 자리에서 급하게 몇 자를 적어 봉투에 담아 이 서신을 서국의 왕에게 전달하거라. 예 전하. 서신을 받들고 나간다. 본국에서 서국까지의 거리는 사람이 육로로 다닐 수 없는 거리이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한참을 들어가야 한다. 빠른 길인 하늘을 통해서 전달한다 하여도 서국의 왕에게 도달하기까지 못해도 7일이 소요된다. 처음 서국에 대하여 일러준 이는 선왕이었다. 선왕의 말로는 서국은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곳이라고 한다. 이 또한 선왕이 들은 것이라고 했다. 선왕이 처음 왕의 자리에 올라 친교로 서국으로 사신단을 보냈을 때이다. 7일이 훨씬이나 지난 날이었던가 서국으로부터 상자 하나를 전달받았다. 이 또한 누군가에 의해 전달되었는지 모르지만 상자 겉에 찍힌 낙인으로 서국에서 보내었구나 짐작은 할 수 있었다. 상자 속에는 사신단으로 갔던 이들의 머리와 함께 무언가 담겨져 있었고 서국의 왕은 전혀 미안하지 않은 듯한 미안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서찰을 통해서만 연을 취하라는 말뿐이었다. 사신단은 서국의 왕에게 닿기도 전에 변을 당하였고 모두 죽었다. 그 이후로 오로지 서국에서만 사신단들이 또는 장사하는 이들이 이 나라에 들어올 뿐, 그 어떤 곳에서도 서국으로는 그 누구도 가지 못했고 가지 못하게 했다. 백성을 생각한 선왕의 뜻이었다. 서신이 도착할 때까지 7일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그 안에 청을 포함한 7명을 찾아내서 모조리 서국으로 보낼 것이다. 그렇게만 되면 이 나라에서 그 어느 누구도
내 자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야.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읊조리는 왕.